옛날 아주 먼 옛날에 강물이 굽이굽이 흐르며 비옥한 땅을 적시는 평화로운 나루터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배가 드나들며 활기가 넘쳤고 강가에는 수양버들이 길게 가지를 늘어뜨려 마치 오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에서 잡은 물고기와 비옥한 땅에서 거둔 곡식을 배에 실어 먼 곳으로 보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강물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아 반짝이는 물결이 금가루를 뿌린 듯 아름다웠고 밥 짓는 연기가 초가집 굴뚝마다 피어올라 구수한 냄새가 온 마을을 감싸는 그런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 없이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면 평상에 모여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는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박서방이라 불리는 아주 성실하고 덕망 높은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젊은 시절부터 등짐을 지고 전국을 누비며 장사를 배워 누구보다 물길과 바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쌀을 빌려주기도 하고 헐벗은 이웃에게 옷감을 나눠주기도 하여 마을에서 존경받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집 마당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창고에는 질 좋은 비단과 귀한 약재들이 가득 쌓여 있어 마을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박서방은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며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박서방은 평생 모은 재산을 털어 아주 큰 규모의 교역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는 마을 전체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남쪽 지방에서 생산된 최상급 비단과 귀한 인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수확한 곡식을 가득 실어 물길을 따라 먼 한양의 큰 장터로 가져가 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장사가 성공하면 마을 사람들은 다가올 겨울을 춥지 않게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낡은 다리를 고치고 서당을 새로 지을 수 있는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었기에 모두의 기대가 컸습니다. 나루터에는 박서방의 상단을 실을 커다란 바의 두 척이 닻을 내리고 출항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항을 며칠 앞둔 나루터는 짐을 싣는 일꾼들의 힘찬 구령 소리와 짐술의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했습니다. 박서방은 직접 배에 올라 밧줄의 매듭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짐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균형을 맞추며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는 일꾼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일꾼들 또한 박서방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땀방울을 흘리며 제 일처럼 정성을 다했습니다. 강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계절이었지만 사람들의 열기로 인해 나루터는 마치 한여름처럼 뜨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러 이번 항해가 순조로울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고 강물 또한 잔잔하게 흘러 배를 띄우기에 더없이 좋은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출항하기로 한 전날 밤이 찾아왔고 박서방은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안방에 들어와 잠시 휴식을 취하며 긴장을 풀려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먼 길을 떠나는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소못을 챙기고 비상시에 먹을 마른 반찬과 약과를 보따리에 싸며 무사히 다녀오기를 기원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등잔불이 켜져 있었고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박서방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이번에 다녀오면 우리 식구들 고생은 다 끝날 것이오.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선물을 안겨줄 수 있으니 부디 걱정 말고 기다려주시오. 라고 듬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설레는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며 자리에 누웠고
피곤했던 탓인지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박서방이 잠든 지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꿈속에서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낯선 강가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살던 마을의 나루토와 비슷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늘하고 기이한 기운이 감돌아 숨쉬기조차 힘든 적막함이 흘렀습니다. 강물은 평소의 맑은 빛이 아니라 검푸른 먹물처럼 어둡고 깊어 보였으며 물결이 칠 때마다 마치 누군가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박서방은 안개를 헤치며 앞으로 걸어나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고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아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때 안개 속 저 멀리서 희미한 빛과 함께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형체는 하얀 도포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긴 지팡이를 짚은 노인의 모습이었는데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턱 아래로는 눈처럼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길게 내려와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산신령이나 돌아가신 조상님을 뵙는 듯하여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박서방을 내려다보며 안타까움과 엄중함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지만 노인의 주변에서만은 따뜻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와 박서방의 떨리는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노인이 입을 열자 그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웅장하면서도 바위처럼 단단하게 박서방의 귓가와 가슴을 때렸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쿵하고 내리찍으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이번 물길은 절대 아니 된다. 네가 쌓아 올린 공든탑이 물거품이 되려 하니 당장 짐을 풀고 배를 띄우지 말라. 그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하고 단호하여 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이 당황하여 어르신,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일은 날이 좋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고 여쭈려 했지만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한번 물길로 가지 마라. 물이 화를 입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서방은 안 됩니다. 어르신 가지 마십시오. 라고 소리치며 벌떡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쿵쿵거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창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꿈속에서 들었던 노인의 목소리는 귓가에 쟁쟁하게 남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자리에 앉아 멍하니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꿈을 잘 꾸지 않던 그였기에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불길하고 또렷했기에 단순히 객꿈으로 치부하고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박서방은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마당에는 부지런한 하인들이 벌써 일어나 마당을 쓸고 출항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것이 어제보다 더 좋은 날씨였습니다. 강바람도 순풍으로 불어와 뱃사공들이 콧노래를 부를 만큼 배 띄우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그것도 출발 당일에 짐을 내리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막대한 위약금과 상단의 신용,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실망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러 왔지만
꿈속 노인의 눈빛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의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사랑방으로 들어가 곰곰이 생각에 잠겼는데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조상의 현몽은 하늘의 계시와 같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장사꾼으로서의 이득과 가장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알 수 없는 운명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치열하게 갈등했습니다. 만약 그냥 떠났다가 정말로 변을 당한다면 자신 하나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십 명의 일꾼들과 가족들은 어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반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겁쟁이가 되어 평생 쌓아온 명예를 잃고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의 마음속 저울은 점점 노인의 경고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박서방은 결단을 내린 듯 무겁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는데 그의 표정은 비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때마침 출항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리러 온 행수 우두머리 일꾼과 밝은 표정으로 대행수 어른, 짐 싣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치만 올리면 됩니다. 라고 힘차게 보고했습니다. 일꾼들은 모두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박서방의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대문 밖에는 배웅 나온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주변의 소음이 일순간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배에 실은 짐을 모두 내리도록 하여라. 박서방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행수와 일꾼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행수가 당황하며 대행수 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날씨도 좋고 바람도 딱인데 짐을 내리다니요. 잘못 들은 것은 아니겠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일꾼들 사이에서도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 떠나야 제때 장터에 도착할 텐데 하는 수군거림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명령했습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이번 장사는 포기한다.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시 창고로 옮겨라. 당장 시행하라. 일꾼들은 영문을 알 수 없어 우왕좌왕하며 박서방의 눈치만 살폈지만 평소 온화하던 박서방의 얼굴이 서리발처럼 차갑게 굳어있는 것을 보고는 감히 거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서 움직이지 않고 뭐 하는 개냐 박서방의 호통이 떨어지자 결국 일꾼들은 한숨을 푹푹 쉬며 배에 실었던 짐을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애써 실어놓은 무거운 짐을 도로 내리는 일은 싣는 것보다 배로 힘든 일이었고 일꾼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 섞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루터에 나와 있던 마을 사람들도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웅성거리며 박서방이 노망이 났나, 멀쩡한 날에 왜 저런다지 하며 혀를 찼습니다. 박서방은 뒷짐을 진 채 강가를 바라보며 짐이 내려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짐들이 다 돈이고 그 배가 자신의 꿈이었기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는 꿈속 노인의 경고를 따르기로 한 자신의 선택을 믿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재물은 잃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목숨은 하나뿐이다. 조상님께서 이유 없이 나타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짐이 하나둘씩 내려져 마당에 다시 쌓이기 시작하자 그 모습은 마치 박서방의 무너진 자존심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고 굳게 입을 다문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소식을 들은 박서방의 아내가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여보,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며칠 밤낮을 고생해서 준비한 것을 다 허사로 만드시다니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것 아닙니까 하며 울상으로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아내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부인, 어젯밤 꿈자리가 너무나 사나웠소. 돌아가신 할머님 같은 분이 나타나 물길로 가면 큰 화를 입는다고 호통을 치셨소. 내 평생 그런 생생한 꿈은 처음이라.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구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황당해했지만 남편의 창백한 얼굴과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그저 한숨을 내쉬며 그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배는 텅 비게 되었고 나루터는 허탈감에 빠진 일꾼들의 한숨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서방은 미안한 마음의 일꾼들에게 품삯을 넉넉히 챙겨주며 오늘은 집에 돌아가 쉬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일꾼들이 돌아간 뒤에도 박서방은 쉽게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텅 빈 배가 강물 위에서 출렁거리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벌써 박서방이 귀신에 홀렸다는 둥, 겁쟁이가 되었다는 둥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옆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장사에 함께 투자하기로 했던 동업자 최 서방의 반응이었습니다. 최 서방은 박서방의 갑작스러운 결정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박서방의 집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이문에 밝고 성격이 급한 사람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큰 돈을 벌 작정이었기에 박서방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최 서방이 씩씩거리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자 박서방은 또 한 번의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감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꿈속의 폭풍은 피했는지 모르나 현실의 비난이라는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대문 앞에 서서 다가오는 최 서방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야속할 만큼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과연 내 선택이 옳은 것일까? 내가 정말 헛것을 보고 미친 짓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던 그 엄중한 목소리를 다시금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강물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갈대숲은 바람에 흔들리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인지 아니면 다가올 재앙 전의 고요함인지 박서방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최 서방은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서방 자네 제정신인가? 이 맑은 날에 출항을 멈추다니 내 돈은 어쩔 셈이야.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자리를 피했고 박서방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최 서방, 내 자네에게 뭐라 할 말이 없네만 이번만은 내 고집을 좀 들어주게. 불길한 징조가 너무나 뚜렷하여 도저히 배를 띄울 수가 없네. 박서방의 간곡한 말에도 최 서방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박서방은 최 서방을 툇마루로 안내하며 차분하게 꿈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했지만 최 서방은 고작 꿈 때문에 이 큰일을 그르치겠다는 건가 하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박서방의 집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고 담장 너머로 이웃들이 까치발을 하고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비난의 무게를 실감하며 다가올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텅 빈 배가 강물에 외롭게 떠있는 모습이
마치 홀로 남겨진 박서방의 처지처럼 쓸쓸해 보이는 오후였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반이 지나고 있었지만 날씨는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의 결정이 엄청난 실수로 판명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마음 한구석에서 그 흰 수염 노인의 눈빛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박서방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의 고함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것처럼 평온하던 박서방네 마당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삿대질을 해가며 상인으로서의 신의를 저버린 박서방을 향해 거침없는 비난을 퍼부어댔습니다. 우리가 함께 맹세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고작 꿈 타령이라니 자네가 그러고도 대행수라 불릴 자격이 있는가? 최서방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모여있던 하인들은 두 주인의 서슬 퍼런 대립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으며 담장 너머로는 무슨 일이 났나 싶어 기웃거리는 동네 사람들의 머리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최서방의 모욕적인 언세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툇마루에 서서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평소 온화한 성품이었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에 대해서는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뚝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최서방, 내 자네 심정은 10분 이해 안에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네. 그 꿈은 예사 꿈이 아니었어. 라고 타일러 보았지만 최서방의 귀에는 그저 비겁한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최서방은 바닥에 침을 퇴하고 뱉으며 내 다시는 자네와 상종을 하나 봐라. 내 몫의 짐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그 잘난 꿈이나 끌어안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게나 라고 소리치며 몸을 돌렸습니다. 최서방이 씩씩거리며 대문을 박차고 나가자 그 뒤를 따르던 그의 하인들도 박서방을 힐끔거리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은 채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평화로움과는 거리가 먼 폭풍전야와도 같은 불안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그들이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씁쓸함과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형제처럼 지내온 친구이자 동업자와 이렇게 척을 지게 된 것이 가슴 아팠지만 당장의 불화를 막기 위해 불길한 운명 속으로 뛰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최서방이 마을로 내려가자마자 박서방에 대한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듯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의 국밥집이며 우물가, 빨래터 할 것 없이 사람들의 입에는 온통 박서방의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똑똑하던 박서방이 글쎄 꿈자리가 사납다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렸다지 뭔가 나이 먹더니 겁이 많아진 게야. 아니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배가 불렀거나.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혀를 차며 박서방의 결정을 비웃었고 그동안 박서방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조차 그래도 이번 처사는 좀 과했어. 멀쩡한 날씨에 그게 무슨 망신인가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의 사랑방에서도 노인들이 모여 앉아 곤방대를 두드리며 이 일을 화제로 삼았는데 개중에는 박서방을 두둔하는 이도 있었지만 대세는 이미 그를 비판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장사꾼이 신용을 잃으면 끝장인데
박서방이 큰 실수를 한 게야. 그렇고 말고 최서방이 저렇게 화를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일을 당한 것처럼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을 제일의 부자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묘한 고소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고 그는 지혜로운 상인에서 미신에 빠진 겁쟁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마을의 흉흉한 분위기는 박서방의 집 안으로도 고스란히 전해져 집안 식구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박서방의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도 행여나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남편의 귀에 들어갈까 전전긍긍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행주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을꼬. 영감의 뜻이 있겠거니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따갑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주인의 눈치를 보며 발소리를 죽여 걸어다녔고 평소 활기 넘치던 집안 분위기는 마치 초상집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사랑방에 홀로 앉아 문을 굳게 닫아걸고 서책을 펼쳤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 만무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자신을 비웃는 소리처럼 들려 괴로웠지만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창호지 문에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하늘이시여,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시옵소서. 만약 제가 틀렸다면 저 혼자 감당하겠으나 저 사람들의 목숨만은 지켜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흰 수염 노인의 형형한 눈빛이 등불처럼 켜져 있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서방과 결별한 초해서방은 분노를 원동력 삼아 더욱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에 자신의 일꾼들을 모아놓고 술과 고기를 사주며 큰 소리로 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박서방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어 이번 장사가 얼마나 큰 이문을 남길지 뻔히 알면서도 발로 차버리다니 굴러들어온 복을 내친 격이지.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내일 아침 내 배를 띄울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박서방이 주기로 했던 몫의 2배를 챙겨주겠다. 최서방의 호언장담에 술기운이 오른 일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최대행수 만세를 외쳤습니다. 최서방은 박서방이 내린 짐 중에서 자신의 몫을 챙기고 모자란 물량은 급하게 웃돈을 얹어 주변 마을에서 사들이며 출항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는 박서방이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와 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오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나루토에 정박해 있던 자신의 배를 점검하며 두고 봐라. 박서방, 누가 진짜 상인인지, 누가 진짜 승리자가 되는지 내 똑똑히 보여주마 라고 이를 갈았습니다. 최서방의 배 주변은 횃불을 밝히고 밤새도록 짐을 싣느라 불야성을 이루었고 그 소란스러움은 조용한 박서방의 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박서방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어보니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시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촌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촌장은 평소 마을의 크고 작은 분쟁을 해결해주고 길흉사를 점지해주는 어른으로 박서방도 평소 아버지처럼 모시는 분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황급히 버선발로 뛰어나가 촌장을 맞이하며 어르신, 이 밤중에 누추한 곳까지 어인 걸음이십니까 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자네가 마음고생이 심할 것 같아 말동무나 해줄까 하고 왔네 라며 박서방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박서방은 촌장을 사랑방의 아랫목으로 모시고
정성스럽게 다과상을 내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촌장은 박서방을 지그시 바라보며 자네, 마을에 도는 소문은 듣고 있는가?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고개를 떨구며 네, 모두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어르신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촌장은 껄껄 웃으며 허허, 자네가 부덕하다니. 나는 오히려 자네의 용기에 감탄하고 있었네. 라고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박서방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자 촌장은 지팡이를 들어 방 한 구석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이익만 쫓느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지. 하지만 자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눈앞의 황금을 돌같이 보았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촌장의 말에 박서방은 그제야 꽉 막혀 있던 가슴이 조금 뚫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어젯밤 꾸었던 꿈 이야기를 촌장에게 상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안개 자욱한 강가, 흰 수염 노인의 등장, 그리고 서리빨 같았던 그 호통 소리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입니다. 촌장은 눈을 감고 박서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촌장은 눈을 뜨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꿈에 나타난 그 노인은 필시 이 마을과 자네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일 게야. 옛말에 오래된 나무는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운다고 하지 않았던가. 조상이나 신령의 말씀은 돌에도 새겨야 하는 법이네. 자네는 아주 큰일을 해낸 걸세. 촌장의 확신에 찬 위로를 듣자 박서방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불안감이 촌장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촌장은 다시 찻잔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초에 서방이 배를 띄운다고 들었네. 그 사람의 욕심이 화를 부를까 걱정이지만 사람의 말로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난 듯 하이. 자네는 자네의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말게.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이니. 박서방은 촌장의 말에 깊이 감동하여 어르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흔들리면 집안 식구들도 불안해할 테니 마음 굳게 먹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고 사랑방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 유난히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 시각 최서방의 집에서는 추랑 전야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거나하게 취해 박서방은 이제 끝났어. 내가 이번에 다녀오면 마을의 상권은 모두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도 아버지의 기세등등한 모습에 기뻐하며 부자가 될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 한 구석에 앉아있던 늙은 사공 하나만이 왠지 모를 불안감에 술잔을 비우지 못하고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강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오늘 밤의 고요함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하늘에 별들이 너무나 또렷하게 박혀 있는 것이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모든 숨을 들이마시고 있는 거인의 모습 같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삼경 밤 11시, 새벽 1시를 지나고 있었고 마을은 잠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박서방은 촌장을 배웅하고 돌아와 마당에 섰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내일의 날씨를 가늠해 보려 했지만 여전히 하늘은 얄미울 정도로 맑았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조롱거리가 되겠지. 하지만 그래도 좋다. 만약에 하나라도 재앙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건히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잠들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의 평온해진 얼굴을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부터 나루토는 최 서방 일행의 출항 준비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횃불이 춤을 추고 짐을 싣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서방은 일찌감치 일어나 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나루토 쪽을 향해 말없이 서 있었는데 굳이 나가서 최 서방과 부딪히고 싶지는 않았지만 멀리서나마 그들의 무사한 일을 빌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을 비난하고 떠난 사람이지만 한 마을에 사는 이웃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나루토로 모여들어 최 서방의 배를 구경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깃발이 펄럭이고 배 안에는 곡식과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야, 최 서방 대단하네. 박 서방 배보다 훨씬 실하구먼 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최 서방은 뱃머리에 서서 의기양양하게 손을 흔들며 사람들의 환호에 답했습니다. 그는 마을 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박 서방, 보고 있나? 이것이 바로 진짜 상인의 모습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마침내 백고동 소리가 울리고 최 서방의 배가 미끄러지듯 강물 위로 나아갔습니다. 순풍의 돛이 부풀어 오르자 배는 빠른 속도로 마을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잘 다녀오시오, 돈 많이 벌어오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시각 박서방은 자신의 집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는 찬란하게 떠올랐지만 박서방의 눈에는 남들은 보지 못하는 미세한 구름의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서쪽 하늘 끝자락에 아주 작고 희미한 검은 점 같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서방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뱃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도깨비 구름의 전조였습니다. 겉으로는 맑아 보이지만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고 돌풍을 몰고 오는 무서운 징조였습니다. 박서방은 저도 모르게 안 되는데 하고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 서방의 배는 강구비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흥겨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루토가 다시 조용해지자 박서방은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봐라, 오늘 중으로 비가 들이칠지 모르니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하거라. 지붕을 살피고 창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라. 그리고 마당에 멍석이나 곡식을 널어둔 것이 있으면 모두 거두어 드리도록 해라. 하인들은 맑은 하늘을 보며 의아해했지만 어제와 달리 주인의 목소리에 서린 엄중함을 느끼고는 군말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서쪽 하늘의 검은 점은 어느새 주먹만 한 크기로 커져 있었고 바람의 냄새도 조금씩 비릿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을 비웃으며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자연은 서서히 그 무서운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촌장의 말처럼 늙은 나무는 바람이 불기 전에 울고 있었고 박서방은 홀로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다가올 재앙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마을의 풍경 아래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 서방의 배가 강구비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나루토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최 서방의 배가 얼마나 웅장했는지 그 안에 실린 물건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박서방은 이미 겁쟁이를 넘어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버린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야속할 만큼 맑았고, 가을 햇살은 따갑게 내리쬐어 강물을 은빛으로 눈부시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바람마저 산들산들 불어오니 누가 보아도 배를 띄우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날이었기에 사람들의 비웃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박서방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텅 빈 마당 한가운데 놓인 평상에 앉아 곰방대를 입에 물었습니다. 타들어가는 담배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복잡한 심경을 다스리려 애썼습니다. 그의 귓게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조소 섞인 웃음소리가 이따금씩 날아와 꽂혔지만 그는 애써 못 들은 척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포기한 이익과 실추된 명예가 뼈아프게 다가왔지만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노인의 서리빨 같은 눈빛을 떠올리면 다시금 오싹한 전율이 흘러 마음을 다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기를, 아니 오히려 틀려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점심 나절이 지나자 마을은 나른한 오후의 졸음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시냇가에 모여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수다를 떨었고, 농부들은 추수가 끝난 논두렁에 앉아 새참을 즐기며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집 하인들도 주인의 엄명 때문에 마당에 나와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좋은 날씨에 무슨 비단속이냐며 투덜거리거나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평온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서방만은 평상에서 내려와 뒷짐을 지고 마당을 서성거리며 미세하게 변해가는 공기의 흐름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시원하게 불어오던 강바람이 뚝 끊기더니 갑자기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디선가 훅 하고 끼쳐오는 바람에서는 평소에 상쾌한 흙내음 대신 릿하고 습한 물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깊은 강바닥을 뒤집어 놓았을 때나 맡을 수 있는 아주 불길하고 묵직한 냄새였습니다. 박서방은 코를 킁킁거리며 그 냄새의 근원을 쫓듯 서쪽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그 작은 점 같았던 구름은 어느새 산봉우리를 집어삼킬 듯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고 그 색깔 또한 잿빛을 넘어 검보라색으로 변해가며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미물들이 먼저 다가올 재앙을 알아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구석의 개미굴에서는 개미떼가 줄을 지어 높은 곳으로 하얗게 알을 물어 나르고 있었고 처마 밑의 제비들은 땅에 닿을 듯 낮게 날며 불안하게 울어댔습니다. 평소라면 마당을 유유자적하게 돌아다녔을 닭들도 화에 위로 올라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파묻고 있었으며 외양간의 소는 평소보다 거친 숨을 내쉬며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이러한 징조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며 자신의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식은땀이 흐르는 손을 꽉 쥐며 이제 곧 닥쳐 올 시련에 대비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박서방은 졸고 있던 하인들을 큰 소리로 깨웠습니다. 모두 일어나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우레와 같이 마당을 울렸고 깜짝 놀란 하인들은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창고의 문틈을 흙으로 막고 지붕의 짚이 날아가지 않도록 새끼줄을 던져 단단히 묶어라. 그리고 마당에 있는 장독대 뚜껑을 모두 점검하고 돌을 올려두어라. 박서방의 눈빛은 아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섭게 변해 있었고 그 기세에 눌린 하인들은 하늘을 올려다볼 새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인의 표정에서 묻어나는 절박함에 압도되어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하늘의 변화는 누가 보아도 뚜렷해졌습니다. 서쪽 하늘에서 시작된 먹구름은 마치 검은 먹물을 풀어놓은 것처럼 빠르게 번져나가며 태양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어둑어둑해지더니 세상의 빛깔이 누렇게 변해 마치 오래된 그림 속에 들어온 듯한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장터에 있던 사람들도 그제야 하늘의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어두워지지? 소나기가 오려나 구름 색깔이 영 좋지 않은데.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서둘러 좌판을 정리하거나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람의 기세 또한 달라졌습니다. 멈췄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냉기를 품은 돌풍이었습니다. 마당의 흙먼지가 회오리치며 솟구쳐 올랐고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듯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의 집 대문에 걸려있던 청사초롱이 미친 듯이 춤을 추다가 뚝 끊어져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박서방은 그것을 주울 생각도 하지 않고 행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랑채 문과 안채 문을 모두 걸어 잠가라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풍지까지 꼼꼼히 살피도록 해라. 집안은 순식간에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은 삽시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빨래를 널어두었던 아낙네들은 비명을 지르며 빨래를 걷어들이기 바빴고 들에 나갔던 농부들은 지게를 내팽개치고 마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더니.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소리쳤지만 하늘은 대답 대신 으르렁거리는 천둥 소리로 화답했습니다. 그 천둥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이었지만 땅바닥을 울릴 정도로 묵직하고 거대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구름이 아니라 수십 년 만에 찾아오는 거대한 태풍의 전조였습니다. 박서방은 모든 준비를 마친 뒤 툇마루에 서서 마을 정형과 저 멀리 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이미 검게 변해 있었고 거센 바람에 일어난 파도가 하얀 거품을 물고 강둑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잔잔하고 어머니 품처럼 따뜻했던 강이 이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흉포한 괴물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머릿속에는 아침에 떠난 최서방의 배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쯤이면 강 한가운데에 있을 터인데 이 바람을 피할 곳이 없을 것이다. 그는 경쟁자였던 최서방의 안위가 진심으로 걱정되었지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먹구름은 이제 하늘 전체를 완전히 뒤덮어 한낮인데도 밤처럼 깜깜해졌습니다. 간간히 번쩍이는 번개만이 세상의 윤곽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보슬비가 아니라 돌멩이처럼 굵고 무거운 빗방울이었습니다. 투둑, 투둑, 툭. 기와 지붕과 장독대를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난타를 하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안채 마루 밑이나 방 안으로 숨어들었고 박서방의 아내와 아이들도 서로를 끌어안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박서방만이 꼿꼿하게 서서 자연의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박서방의 행동이 미친 짓이 아니라 놀라운 예지력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며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박서방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박서방 말이 맞았어. 박서방이 옳았다고.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신령님이 도우신 게야. 아침에 그를 비웃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식과 후회의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집들의 지붕 볏짚이 바람에 뜯겨 날아가고 허술한 담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 마치 수천 마리의 귀신이 울부짖는 듯 단 기괴한 소리를 내며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째 뽑힐 듯이 휘어지고 마당에 놓아둔 가벼운 세간살이들이 허공을 날아다녔습니다. 박서방네 집은 미리 단단히 단속을 해둔 덕분에 기와 한 장 날아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지만 문짝이 덜컹거리는 소리만은 요란하여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공포에 질린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 집은 튼튼하고 내가 미리 손을 써두었으니 큰일은 없을 것이다. 조상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게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밖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의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폭풍우 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박서방, 문 좀 열어주게. 우리 집 지붕이 날아가서 비를 피할 곳이 없네. 이웃집 김노인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서방은 주저없이 하인들에게 명하여 대문을 열게 했습니다. 비바람에 흠뻑 젖은 김노인과 그의 가족들이 덜덜 떨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서방은 그들을 사랑채로 안내하고 마른 옷과 따뜻한 물을 내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불빛을 보고 찾아왔는지 집이 허술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박서방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찡그리는 기색 하나 없이 그들 모두를 받아주었습니다. 사랑채가 꽉 차자 안채의 곁방까지 내어주었고 곡간을 열어 멍석을 깔고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었지만 박서방에게 그들은 그저 재난 앞에 헐벗은 이웃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서방의 따뜻한 배려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박서방,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자네를 욕했던 이 입을 꿰매버리고 싶네. 한 아낙네가 울먹이며 말하자 박서방은 빙그레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소리 마십시오. 누구라도 맑은 하늘을 보고는 그리 생각했을 겁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집 밖의 상황은 이제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양동이로 물을 들이붓는 듯한 폭우가 쏟아졌고 천둥소리는 쉴 새 없이 꽝꽝거리며 고막을 때렸습니다. 강물은 범람하여 나루터까지 차올랐고 묶여있던 작은 나룻배들이 줄이 끊어져 떠내려가는 모습이 번개 불빛에 언뜻언뜻 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의 집에서 서로의 천에 의지하며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튼튼한 박서방의 집이 마치 노아의 방주라도 된 듯 안도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강으로 나간 최서방과 마을 장정들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마루 끝에 앉아 빗발치는 마당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르신, 제게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디 저 강물 위에 있는 생명들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가 빗소리에 묻혀 하늘에 닿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간절함을 담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고 바람소리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 흉포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인간의 오만함을 꾸짖는 자연의 매질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밖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집
안 곳곳에 켜진 등잔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이 미리 준비해둔 주먹밥을 나누어 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음식의 온기가 퍼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고 방 안에는 묘한 유대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박서방의 선견지명과 덕망에 감복하고 있었고 그가 아니었다면 오늘 밤 많은 이들이 차가운 비를 맞으며 떨어야 했을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폭풍우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밖에서 무언가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사람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바람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박서방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직감이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장을 걸쳐 입고 하인들에게 횃불을 준비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강가 쪽에서 소리가 난 것 같다. 나가보아야겠다. 박서방이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아내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 위험한 날씨에 어딜 가시려고 합니까? 그냥 여기 계세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일 수도 있어. 내 금방 다녀올 테니 부인은 사람들을 잘 돌보고 계시오. 박서방은 거센 비바람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횃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박서방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거센 비바람을 뚫고 하인들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빗줄기가 얼굴을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폭풍우의 기세는 맹렬했습니다. 손에 든 횃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박서방은 옷자락으로 불씨를 감싸며 앞장서서 나루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른 흙탕물과 길을 막는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그들의 앞길을 방해했지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비명소리가 박서방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인들도 주인의 결연한 모습에 두려움을 참고 서로의 팔을 꽉 붙잡은 채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강가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소리는 더욱 흉포해져 마치 거대한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고막을 찢을 듯했습니다. 나루토에 도착한 박서방 일행은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위풍당당하게 서 있던 나루토의 목재 구조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부서져 나뒹굴고 있었고 강물은 둑을 넘어 마을 입구까지 넘실거리며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드러나는 강물 위에는 부서진 배의 파편들과 찢어진 돛 그리고 물에 젖은 비단과 곡식 포대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 자연의 힘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처참한 잔해들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참혹함 속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살폈습니다. 그때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대한 나무 판자 위에서 누군가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다 어서 줄을 가져오너라. 박서방의 다급한 외침의 하인들은 미리 챙겨온 굵은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워낙 거세고 날이 어두워 쉽사리 접근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자칫하면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마저 물귀신에게 잡혀갈 판국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주저하는 하인들을 독려하며 자신의 허리에 밧줄을 매려 했지만 충직한 행수가 그를 막아서며 주인 어른
제가 가겠습니다. 어른께서는 밖에서 줄을 단단히 잡고 계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거침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행수와 건장한 하인 두어 명이 서로의 몸을 밧줄로 연결하고 거친 강물 속으로 들어가 사투를 벌이는 동안 박서방과 나머지 사람들은 둑 위에서 젖먹던 힘을 다해 줄을 지탱했습니다. 차가운 강물은 뼈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지만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들은 추위도 잊은 채 버텼습니다. 마침내 행수가 떠내려가던 사람의 손을 낚아채는 데 성공했고 당겨라 하는 고함과 함께 무태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줄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줄을 통해 물속의 무게와 저항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고 손바닥이 까지고 어깨가 빠질 듯 아팠지만 아무도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물 밖으로 끌려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최서방의 배에 탔던 늙은 사공이었습니다. 그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 배가 남산만하게 부풀어 있었고 공포에 질려 눈동자가 풀려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급히 그의 등을 두드려 물을 토해내게 하자 사공은 쿨럭쿨럭 하며 검은 강물을 쏟아내더니 간신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최서방은 어디 있는가? 박서방이 다급하게 묻자 사공은 떨리는 손으로 강 하류 쪽을 가리키며 배가 뒤집혔습니다. 대행수 어른은 저 아래쪽 바위에 걸려 계십니다. 라고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사공을 하인 한 명에게 맡겨 집으로 보내고 다시 지체 없이 하류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강변을 따라 내려가며 수색을 계속하던 박서방 일행은 덤불 속에 걸려 있거나 모래톱에 밀려온 최서방의 일꾼들을 하나둘씩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옷이 찢겨나가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신음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박서방은 생존자들을 발견할 때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고 하인들에게 업어서 집으로 옮기도록 지시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야 한다. 이 빗속에 놔두면 저천증으로 죽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고 하인들은 지친 기색 없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쓰러진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구비의 커다란 바위 틈에서 실신한 채 쓰러져 있는 최서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소 입고 다니던 화려한 비단옷은 온데간데 없고 속옷바람으로 흙투성이가 된 채 나무 뿌리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값비싼 도자기, 파편들이 깨진 채 흩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마치 그의 부서진 야망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이 달려가 최서방의 뺨을 때리며 깨우자 최서방은 힘없이 눈을 뜨더니 박서방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박서방, 내가 잘못했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고 치아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최서방을 탓하거나 비웃는 대신 말없이 그를 일으켜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말하지 말게. 기운 빠지네. 일단 살았으면 된 걸세. 최서방은 박서방의 넓고 따뜻한 등에 업히자 자신이 저질렀던 오만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무거운 최서방을 업고 진흙탕 길을 걸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고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의 하인들은 주인이 힘들어할까봐 뒤에서 최서방의 다리를 받쳐주며 함께 길을 재촉했습니다. 박서방 일행이 구조된 사람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또 한 번의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를 피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최서방 일행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게 정말 최서방이란 말인가. 사람들은 혀를 차며 웅성거렸고 최서방의 가족들은 달려나와 통곡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서방은 곧바로 아랫목에 자리를 마련하게 하고 젖은 옷을 갈아입힌 뒤 따뜻한 미음을 끓여오도록 했습니다. 그의 집은 순식간에 야전 병원처럼 분주해졌지만 박서방의 지휘 아래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정신을 차린 최서방과 그의 일꾼들은 자신들이 박서방의 선견지명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박서방의 집안은 튼튼한 기둥과 지붕 덕분에 안전하고 아늑했습니다. 최서방은 따뜻한 미음 그릇을 손에 쥐고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자신을 비웃던 박서방을 욕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곳에서 박서방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었고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깨닫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가라앉고 안정이 찾아오자 박서방은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와 생존자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최서방은 박서방이 들어오자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차고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박서방, 아니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형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조롱하고 비난했으니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서방이 흐느끼며 사죄하자 그를 따르던 일꾼들도 함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방 안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서방은 급히 다가가 최서방을 일으켜서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친구, 일어나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네. 자네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족하네. 재물이야 다시 모으면 되지만 사람은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지 않은가. 박서방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용서가 담겨 있었고 그 관대함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최서방은 박서방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 사이의 앙금은 눈 녹듯이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 또한 박서방을 진정한 어른으로 추앙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녘이 가까워지자 거짓말처럼 폭풍우의 기세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불어대던 바람도 잦아들고 빗줄기도 가늘어졌습니다. 박서방의 아내는 부엌에서 큰 솥에 밥을 새로 짓고 뜨끈한 국을 끓여 내왔습니다. 다들 놀란 가슴 진정하시고 욕이라도 하십시오.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밥상을 받았습니다. 서로 밥그릇을 챙겨주고 국을 떠주며 공포 속에서 피어난 끈끈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머리에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작은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은 마루에 걸터앉아 가늘어진 빗줄기 사이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창고는 가득 차 있었지만 배에 실었던 물건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지킨 것보다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이웃 간의 화합을 지켜낸 것이 더 큰 수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촌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박서방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박서방,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큰 화를 면했네. 오늘 자네가 보여준 덕행은
우리 마을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질 걸세. 촌장의 칭찬에 박서방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꿈속 노인의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무사해서 다행일 따름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빙그레 웃으며 비 온 뒤 더 단단해진 땅처럼 굳건해진 마을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비는 완전히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 처참하게 변해버린 마을 풍경을 보았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직한 지도자 박서방이 있었고 서로를 돕는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서방의 일꾼들도 박서방의 하인들도 마을 장정들도 모두 걷어붙이고 나서서 무너진 담장을 세우고 길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어 함께 땀 흘리는 모습은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박서방은 곡간을 활짝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과 옷감을 나눠주며 피해 복구를 도왔습니다. 최서방도 비록 전 재산을 잃었지만 남은 힘을 보태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일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박서방네 쌀이 최고야. 최서방도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하는구먼.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끔찍했던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욕심을 버리고 사람을 택한 박서방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안악들이 힘을 합쳐 만든 잔치국수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했습니다. 박서방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국수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어젯밤의 공포는 어느새 예시야기가 되어 웃음꽃을 피우는 소재가 되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흐뭇한 광경을 바라보며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사람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박서방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자연을 거스르지 말라는 교훈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박서방의 집은 단순한 부잣집이 아니라 마을의 구심점이 되었고 그의 지혜로운 결정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와 평화로운 저녁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마을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눈부셨습니다. 씻은 듯이 맑아진 하늘에서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내려 간밤의 공포에 떨었던 마을 사람들의 젖은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강물은 언제 그토록 사납게 울부짖었냐는 듯 다시 잔잔한 흐름을 되찾았고 물 위로 반사되는 윤슬은 마치 보석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무너진 담벼락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마당에 서서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박서방의 집마당은 마을 재건의 본부이자 쉼터가 되어 활기가 넘쳤습니다. 박서방은 창고에 쌓아두었던 귀한 목재와 공구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며 하인들에게 마을 사람들을 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집 담장은 나중에 고쳐도 되니 지붕이 날아간 김 노인네 집과 홀어머니가 계신 최 씨네 집부터 먼저 손보도록 해라. 박서방의 사려 깊은 배려에 마을 청년들은 걷어붙이고 나서서 뚝딱뚝딱 망치질을 시작했고 마을에는 활기찬 노동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서로의 생사를 걱정하며 떨었던 이웃들은 이제 한 가족처럼 똘똘 뭉쳐 서로의 집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최서방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와 재산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의기소침해 있는 대신 누구보다 열심히 복구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평소라면 흙먼지가 묻는 것을 질색하며 뒷짐만 지고 있었을 그가 진흙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무거운 돌을 나르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최서방 좀 쉬었다 하게 몸 상하겠네 라고 말려도 그는 아닙니다. 제가 지은 죄를 갚으려면 이 정도로는 모자랍니다. 라며 묵묵히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최서방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그를 향한 원망을 거두고 다시금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은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담장은 더 튼튼한 돌담으로 쌓여졌고 날아간 초가 지붕에는 황금빛의 볏짚이 얹혀져 가을 햇살 아래 빛났습니다. 박서방은 배에 실으려 했던 곡식들을 풀어 식량이 부족한 집집마다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곡식은 원래 팔러 가려 했던 것이나 하늘이 가지 말라 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기운을 차리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값진 일입니다. 박서방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박서방의 덕망은 강 건너 마을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서방은 최서방을 조용히 자신의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최서방은 죄인의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으로 들어왔지만 박서방은 그를 아랫목에 앉히고 따뜻한 술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이보게, 언제까지 그리 기죽어 있을 텐가? 자네는 솜씨가 좋은 장사꾼이니 다시 일어설 수 있네. 박서방은 미리 준비해둔 자금 주머니를 최서방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다시 시작해보게. 이자는 필요 없네. 자네가 다시 성공해서 나중에 갚으면 되네. 뜻밖의 호의에 최서방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진정한 형제로 거듭났습니다. 박서방은 마을이 안정되자 조용한 날을 잡아 강가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흰 쌀밥과 정화수, 그리고 햇과일을 정갈하게 차려놓고 꿈속의 노인에게 감사의 제를 올렸습니다. 향연기가 피어올라 하늘로 흩어지는 것을 보며 박서방은 마음속으로 깊이 읍소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 목숨과 이웃들을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욕심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며 가진 것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부디 우리 마을을 길이길이 지켜주시옵소서. 강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박서방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느낌이 마치 꿈속 노인이 흐뭇하게 웃으며 등을 토닥여주는 것만 같아 박서방의 마음은 한없이 평온해졌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들판은 텅 비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곳간은 박서방의 나눔 덕분에 넉넉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밤, 마을은 하얀 눈 이불을 덮고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박서방네 사랑방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군밤을 까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은 뜨끈뜨끈했고 창호지 문 너머로는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와 방 안의 아늑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무릎에 매달려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박서방은 허허 웃으며 손주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박서방의 아내는 남편의 찻잔에 따뜻한 대추차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영감, 그때 그 꿈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박서방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야.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이 보이는 법이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의 폭풍우와 늙은 사공의 구조, 그리고 최서방과의 화해를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느껴졌고 그 끝에 찾아온 이 평화가 더욱 값지게 다가왔습니다. 마을의 사랑방에서도 사람들은 모여 앉아 박서방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나누었습니다. 박서방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신령님이 돕는 사람이지. 그렇고 말고 우리 마을에 그런 어른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사람들은 박서방을 칭송하며 자신들도 박서방처럼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서방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먼 훗날까지도 욕심을 버리고 사람을 택해 큰 복을 받은 상인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잠이 들었고 어른들은 그 이야기를 교훈 삼아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최서방은 박서방의 도움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고 예전의 거만함은 싹 버리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는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박서방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신용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는 가끔 박서방을 찾아와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 사람의 우정은 늙어갈수록 깊은 맛을 내는 장마처럼 구수하게 익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의미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눈발은 더욱 굵어져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은 따뜻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박서방도 가족들을 물리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촛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아내의 얼굴,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숨소리,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갓 하나까지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그날의 선택으로 지켜진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박서방은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다시금 그 안개 낀 강가의 풍경이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고 서늘한 기운이 아니라 따뜻하고 환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흰 수염 노인이 나타나 박서방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잘했다, 참으로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꿈속에서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며 편안한 호흡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떠한 불안이나 근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에 쌓인 눈이 이따금씩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마저도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외양간의 소도 긴 숨을 내쉬며 잠이 들었고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도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채 묵묵히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연은 때로는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이에게는 더 큰 평온을 선물한다는 것을 온 마을이 알게 된 밤이었습니다. 이제 박서방의 집 굴뚝에서는 새벽을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오를 때까지 긴 휴식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의 정직한 삶과 지혜로운 결단은 이 마을을 영원히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후손들에게는 기리끼리 기억될 아름다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한방눈이 내리고 있지만 박서방의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박서방처럼 지혜롭고 용기 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잠시 멈추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분명 좋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듯 편안한 마음으로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흰 수염 노인이 지켜주었던 그 밤처럼 여러분의 밤도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시하기는 여기서 끝을 맺고 바람소리만이 창가를 맴도는 고요한 밤입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십시오.